경쟁이지 협력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판판이 깨지는 게 지금 일본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전전이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 방금 나왔어요. 지금 일본이 전전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가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총리에 대해서 총리를 죽이고, 지금 아베 총리 그렇게 테러당해 죽었잖아. 전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이지 그 한국주의로 압할 때 그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친구가 젊을 때는 완전히 보수 우익의 혐한의 대표 주자였는데, 그런 역사 인식 가지고 당신은 역사 얘기할 자격이 없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공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완벽하게 180 돌아서가지고 우익들 공격하는데 최선이 났어, 사람이. 그러니까 자위대이긴 해도 군대가 아니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이 헌법 구조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인데 평화헌법. 대만 유사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빠져나오고 일본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요시다 독트린으로 되면서 군부는 몰락했는데 집권은 계속 자민당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덴츠가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정부가 맡긴 거라고. 덴츠가 삥땅하고 하청 주고, 얘가 또 삥땅하고 하청 주고, 또 삥땅하고 하청 주고 4차까지 내려가는데 가부키 민주주의. 가부키 민주주의. 일본하고는 사실은 미국이 중간에 끼어서 협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그냥 그대로 두 개 남으면 절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경쟁이지 협력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판판이 깨지는 게 지금 일본이야. 일본은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으면 거의 없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반도에 전쟁 터지는 것밖에 없는데, 깔끔하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거 전혀 안 바라지. 절대 안 바라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도 벅찬데 통일된 한반도는 정말 악몽인 거지. 지금 한미일 공조라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견제하는데 돌알맹이 하나 던져가지고 막 2개, 3개 잡아버리는 거. 아주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는 완전히 이거는 일석삼조야, 일석삼조.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저렇게 한미일 공조를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이거야. 곧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과 되겠다. 대만이라든가 뭐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딱 그 한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지. 딱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딱 단선적인 시야에 꽂혀있기 때문에 현실을 뭐가 국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국익이 뭐가 된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보가 모든 걸 다 삼킨다고. 사실은 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는 거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소소하게 느껴져 버립니다. 경제 문제라든가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서 보통 안보를 계속 강조하는 정치 세력들은 나머지 문제들을 극소화시켜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뭔가 그거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태평양 전쟁 일기 전부터 계속 이제 군부들이 엄청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군대 힘 자꾸 기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전전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보내준 글을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 방금 나왔어요. 지금 일본이 전전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정치가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총리에 대해서 총리를 죽이고, 지금 아베 총리 그렇게 테러당해 죽었잖아. 전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이지 그 한국주의로 압할 때 그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군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르고, 또 지금은 사실은 그 자위대 구성 멤버들이 다른데 취직하고 다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갈만한 직장이 나고 그런 거. 슬픈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는 자위대에는 세금 도둑이라고 그러고 돌팔매지 맞고 그랬었어요. 그 자위대는 지금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그런 어떤 출생의 비밀 비슷하게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회 전반에 있는 그 엄청나게 뛰어난 그 정치 세력들이나 일반 시민사회를 지금 자위대가 통치한다, 컨트롤한다, 어림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적 자원 구성 면에서 어림없는 얘기. 옛날에 그 전전에는 그 군부 세력들이 뛰어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전전으로 간다 얘기가 승리가 안 되는 압도적인 이유가 지금 자위대 그 구성 멤버들 자체가 절대 그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전같이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얘기예요. 글 쓰는 그 친구가 젊을 때는 완전히 보수 우익의 혐한의 대표 주자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김양일이라고 한국 영화 감독이 있는데 너 앞으로 어디 가서 역사 얘기하지 마. 그런 역사 인식 가지고 당신은 역사 얘기할 자격이 없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공격을 받았대.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사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완벽하게 180 돌아서가지고 우익들 공격하는데 최전선에 났어,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 논리도 되게 워낙 우익들의 논리를 잘 아니까 우익들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최고야. 그 우익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면 정확하게 공격이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역사학과 출신이기도 한데 초기에는 그 이상한 역사 공부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전 과거에 같이 그렇게 일본이 또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려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계속 막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4월 14일 아사히 신문에서 봤던 게 전 내각 법제부 장관이었던 사카타 마사히로 씨가 하는 말이 헌법 구조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도 배웠고 일본에 있을 때도 헌법 구조에 대해서 엄청 배웠었거든요.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자위대이긴 해도 군대가 아니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집단유사이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가 전수방위. 아까 그 정당방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집단유사이건은 2015년 집단유사이건 행사 용인 때 이미 무너졌고. 무너졌지. 근데 전수방위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안보 상문서 때문에 적기지 공격 능력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 헌법 구조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인데 평화헌법 지금 그러면은 일본 정부에서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헌법을 어기고 있는. 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나라를 오는 거 아니야,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걸 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까? 헌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나라가 뭐 한국 보고 국제법 어긴다고 맨날 그딴 소리 하니. 내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내가 픽픽 웃지. 니들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아베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국제법 다 어기고 무슨 약속도 안 지킨다 얘기할 때마다 저 지적 능력 가지고 일본을 총리로서 8년씩이나 인도하고 있으니 일본은 망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생각한 그대로 가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이 구조라는 헌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아예 무의미해진 상황이 됐으니까 되게 할 말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헌법 구조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얘기를 일본의 지성인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버젓이 일본은 굴러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일본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 아니면 그딴 소리를 딴 나라한테 하지 말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구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무너졌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정리가 안 된 게 뭐냐. 군법에 있는 거야. 군법은 전력을 가질 수 없다. 헌법에 딱 명기가 되는데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집단자위권 뭐 어거지로 그렇게 해석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안보 법제를 막 만들고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군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군법은 전력을 둘 수 없다고 했는데 군법에. 그래서 군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독립적으로 군사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왜? 자위대들이 밖에 나와서 전투하면 전부 살인행위가 되거든. 감옥 몇십 년씩 살아야 될. 그런데 어떻게 전투를 치르겠냐고. 못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미군 통화되는 거야. 총은 미군이 쏘고 그 뒤에서 허들들이라든가 뭐 군수물자라든가 뭐 군인이 뭐 총 쏘는 것만 군인이 아니잖아. 총 쏘기 위해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따라다니는 것들이 일본 자위대가 뒤치다거리 전부 다 이겼다는 거지. 그게 지금 집단지사의 행사가 가능하거든.
대만 유사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빠져나가고 일본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위돼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 없잖아. 살인행위인데 어떻게 해. 진보 세력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극력 반대를 해요. 왜? 중국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싸울 생각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중국 군대하고 싸우는 전투를 치른다 그러면 법적 조치를 고발하는 거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이야. 고발하면 자위대 그 인민해방군 죽인 사람들 전부 살인행위가 다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군하고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태에서. 그럼 저희 뭐 동해 쪽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하고 있는 거는 민간인들이랑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그러니까 자위대는 참 애매한 거지. 진짜 애매한 거야. 한미는 군인들이 나왔는데 일본은 민간인들 나와가지고 삼국이 훈련하고 있고 이런 구조인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인 거지. 공무원이죠, 민간인은 아니에요. 응. 근데 사실 한미일 공조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미국하고는 일본하고는 주종 관계가 명확하니까 미국은 종 부르듯이 부를 수 있으니까 일본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일본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진짜 어색한 관계에서 이게 협력이 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라크 전쟁까지 다시 거기 간다 치자. 자위대도 가고 한국 군대도 가고 미국 군대도 갔다. 한미일 공조를 한다 이거야. 자, 그때 한국 군인들이 저쪽에서 총 날아와가지고 공격이 빠졌어. 자위대 너 help미. 자위대는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살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한국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게 걸프 전쟁 때 딱 그랬어요. 이탈리아 군대와 막 그 당시에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왜? 처음에 파견할 때부터 전투 지역에는 안 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야. 자위대는 구조적으로. 지금 딱 든 생각이 우리나라 현역 군 장성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본 공무원들이랑 군사 훈련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그건 계신지 다 알아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거지. 자위대하고 뭐 협력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본이 더 필요하다고 내가 이거는 얘기하는 게 저쪽에서 우리를 못 믿겠다. 뭐 지금도 그 얘기 하는 인간들이 있어 일본에서. 수출하면 수출품들이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딴 소리 해가지고 사실 한미 동맹으로 충분해. 한미 동맹으로 99%는 다 충족이 돼. 그렇게 한미를 공조해야 될 이유는 2%. 그것도 일본에 있어서는 5% 정도 될지도 몰라. 그럼 일본이 더 원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들 진짜 한미 공조하고 싶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다 해줘버리니까.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요시다 독트린으로 되면서 군부는 했는데 예전에 그 세력들은 다 몰락이 됐는데 집권은 계속 자민당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정치적 계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초기에 왜 그 자민당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회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많은 의석을 차지해버렸어요.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 자유당과 민주당이, 그 다음에 사회당이 있었는데 자유당과 민주당 당시들 합치라고. 그때 CIA가 뒤에서 아주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그래서 자민당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기시 노브스케가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시 노브스케는 A급 전범인데 미국은 A급 전범으로 전혀 안 보잖아. 미국이 A급 전범으로 동경재판에서 때렸는데 미국은 전혀 A급 전범 취급 안 하고 완전히 자기 하수인과 다르듯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미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야. 한국은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야. 근데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역사 문제 우리 얘기할 때마다 미국은 불편해한다고. 그때마다 기시 노브스케를 총리를 앉혔던 미국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애를 A급 전범이라고 비판해. 그게 미국한테 씨알이나 먹게 들어가겠냐고. 이게 역사 문제의 본질이야 이게. 그 자민당이 탄생 배경은 미국 CIA가 작용해가지고 기시 노브스케 같은 A급 전범을 총리로 앉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사실 일본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가치마의 노루. 이기는 말을 탄. 이기는 말에 탄다는 거야. 대세에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 일본에. 우리는 아니잖아. 소설하다 막 바락바락 막 대들고 반대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일본에서는 대세에 따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이 어느 정도 대세를 이룬다 싶으니까 조금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슬슬슬슬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안 1.5 대 1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치면서 이게 1.5가 되고 사회당은 1이 된 거야.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만 했다고 하면 1.5가 1을 항상 이기지. 이게 자민당 그 55년 체제라고 이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자민당이 만년 여당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미국이 항상 뒤에서 이 자민당이 중심 세력이 되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준 거는 뭐. 그러니까 일본의 진보 세력들은 미국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건 사실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일본이 막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니까 그게 전부 정당화돼 버린 거야. 그 자민당이 지금도 저렇게 계속 하는 거는 자민당이 일본을 이렇게 전 세계 경제 제2의 대국, 지금도 제3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게 누구냐? 자민당이라고 보는 거지. 딱 한 번 민주당으로 바뀌었어. 딱 한 번 민주당으로 바뀌었지. 너무 짧았던 거. 짧았고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참 운이 그 뒤로는 없다고 봐야지. 민주당이 그나마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죽서버리게 되니까 그걸 아베가 이어받았잖아요. 총리로. 나는 아베를 용서를 할 수 없는 게 일본도 망가뜨렸고 한일 관계도 망가뜨린 장본인인데 일본에서는 뭘 망가뜨렸냐면은 민주당을 공격할 때마다 동일본 대지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정치 세력이었다고 쟤들한테 또 정권 줄 겁니까? 선거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자민당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보다 나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든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지성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베는 그걸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냥 사악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아베인 거지. 내가 볼 때는 일본을 말아먹는 인간은 아베라고. 그런데 그 아직도 자민당은 아베의 그 노선을 그냥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2012년부터 이제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장기 집권 네. 정권이라고, 장기 부패 정권. 그러니까 장기 부패 정권. 우리 한국에 5년 정권도 들었으면은 10년 가지도 못하는 5년 정권에서도 이권 이런 것들이 뒤에 보면 막 붙어가지고 정권 바뀌고 나면 그게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60-70년 동안 계속 일당만 지배하면 그 이권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바닥이 된다. 그 밑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썩은 데가 진동을 한다. 덴츠라는 회사가 있어. 벤츠가 이번에 되게 네. 그 올림픽 때 엄청 그러니까 올림픽 문제 됐었잖아요. 만약에 올림픽을 안 치렀으면 덴츠는 망한다고 했었어. 도산한다고. 덴츠가 도산하기 때문에 올림픽은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왜? 덴츠의 자민당의 이권이 막 그게 막 전부 이권 덩어리거든. 그게 덴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민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에서 이 소위 말 낙하산 인사가 전부 들어간 게 덴츠란 말이에요. 그 덴츠가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정부가 맡긴 거라고. 덴츠가 삥땅하고 하청 주고 얘가 또 삥땅하고 하청 주고 또 삥땅하고 하청 주고 4차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버젓이 도표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은 이권의 유착 관계가 콘크리트 바닥이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몇 십 년만 해도 그런 카르텔 권력의 카르텔에 들어간 사람들과 안 간 사람들의 차이가 확 벌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키워주고 계속 대물림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실력이 뛰어나서 된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일본은 완전히 그런 구조지. 맞을 말해서 그 이권 구조하고 그 카르텔 거기에 이너스컬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국가 아니고 봉건제, 화장한 봉건제라는 가부키 배우같이 얼굴에 덕지 하얀색 칠한 배운 거야. 봉건제에 회색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 가부키 민주주의. 새로운 단어가 나오네. 일본은 가부키 민주주의.